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8월 9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24% 올라서 2588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반등 폭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반등을 해서 다행이고요. 이날이었죠. 8월 5일 날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빠지고서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8월 5일 빠진 것도 다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한 2600 초반대까지 와야지 이제 회복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 전날도 거의 100포인트가 빠졌었고요. 거의 시작점으로 보면 2770대부터 빠진 거라서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뭐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7%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은 2.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다우 같은 경우는 39,400대 정도 되니까요. 거의 뭐 이 급락 이전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또 반등도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0.7% 올라서 35,000대까지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좀 못 올라오고 있는데, 뭐 제일 약한 증시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상당히 늦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좀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뭐 조금 따라잡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빅스 같은 경우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시장은 조금씩 안정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빅스가 지금 23 정도인데 20 밑으로 좀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6% 반등을 했고, 브로드컴이 거의 7%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가 계속 좀 마치 뭐 조울증 환자처럼 빠졌다가 올랐다가 계속 그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신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오른 거고,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104불 정도 되는데 사상 최고치가 거의 140불 정도 되니까요. 거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다시 사상 최고치 근처로 간다 이렇게 되면 뭐 AI 반도체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거기까지 뭐 갈지 좀 그렇게 힘겨워 보이기는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 달 28일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우리 시간으로는 29일이 되겠습니다. 뭐 거기서 이제 실적에서 좀 투자자들을 확신시켜 줄 정도의 그 정도 실적이 또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또 CPI 또 이런 지표가 나오니까요. 뭐 이런 지표들 중요한 지표들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 이렇게 크게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좀 긍정적인 지표가 좀 나왔어요. 보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 뭐 매주 나오는 그런 지표라 가지고 뭐 잘 안 보긴 하는데, 지금은 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거를 확인하고 시장은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가 24만 1000건이었는데 23만 3천 건이 나오면서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납수당 청구 건수가 더 적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고용 시장이 괜찮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요.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그런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시장 반등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도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뭐 1.2%니까요. 좀 너무 아쉽고요. 어, 네.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반등이 약해서 지수가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7% 올랐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9%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3.4% 이렇게 올랐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올라봤죠. 지금 10만 8천 원이라서 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반도체보다도 조금 더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올랐던 종목은 현대차가 한 2.7% 정도 올랐고요. LG화학이 3%, 그리고 포스코프체엠 3%. 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4% 올라오면서 다시 30만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금 특징적인 거는 KTNG가 많이 올랐어요. 네, 6%가 올랐는데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KTNG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배당주죠. 네, 보면 주당 배당금이 거의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EPS 대비해가지고 지금 배당 성향이 뭐 거의 60%, 70%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는 상당히 배당 성향이 높은 그런 기업이고요. 상당히 주주 환원이 그래도 잘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더군다나 자사주 소각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주식 소각 결정이 네, 어제 나왔죠. 보면 360만 주 소각을 하는데 뭐 전체 주식에 보면 3%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1년에 2, 3%씩 꾸준히 소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 근데 뭐 매년 뭐 이 정도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나라에 우리 증시에 이제 기업들도 좀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이제 생겨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전체 증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방향성은 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뭐 매수가 그렇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거의 뭐 보합 수준이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매수가 우선순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미국 시장, 그 다음에 뭐 일본 시장 이런 거를 다 산 다음에 좀 마지막에 이렇게 사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비교 우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때 8월 5일 날 충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다행히 뭐 조금 수습이 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돼서 다행인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아직 많이 못 올라왔지만은 차근차근이라도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